피로스의 승리, 값비싼 승리의 역설, 미국이란 분쟁, 권력론 처세와 전략. 값비싼 승리의 역설은 눈앞의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 결국 더 큰 목적이나 다음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우화로 흔히 피로스의 승리라고 불립니다. 이 역설의 기원은 기원전 3세기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술가로 불렸던 그는 로마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정예 병사와 핵심 장수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전장을 둘러보던 그는 이런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두면 우리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오 라는 통찰을 남겼으며 결국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전쟁 전체에서는 힘을 잃어가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설명의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져버리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살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또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 피 튀기는 승리가 알고 보면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날려버리거나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박살내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역사 속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그 승리가 과연 진짜 승리일까요? 자, 그럼 이 매력적이고도 치명적인 역설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꼭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랑 엄청나게 치열하게 의견 충돌을 겪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말다툼을 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막 온갖 팩트랑 논리를 다 끌어와서 상대방의 허점을 완벽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져서 입을 꾹 닫았을 때, 와, 그 순간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던가요? 뭐 아주 잠깐 우쭐할 순 있겠죠? 하지만 거의 곧바로 알 수 없는 찝찝함이라던가 뭔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밀려오지 않던가요? 아, 관계가 좀 망가진 것 같은데? 하는 참담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찝찝한 승리들이요. 수천 년 전 고대 전장의 위대한 장군들이 병사들의 시체 위에서 느껴야만 했던 그 뼈아픈 고뇌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드립할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로스의 승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나도 내상을 너무 깊게 입어서 사실상 진 거나 다름없는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러버린 승리를 말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긴 했는데 나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져서 바닥을 기어가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의 흙먼지 날리는 전장에서부터 현대의 아주 복잡한 국제 지정학 그리고 당장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겪었을 그 일상적인 갈등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뜯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 흐름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상처뿐인 승리의 역설을 살펴보고 이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비용, 미국과 이란의 소모전, 일상 속의 치명적인 전투,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전사의 전략까지 순서대로 쭉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상처뿐인 승리의 역설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기원전 3세기로 훌쩍 날아가 볼까요? 당시 에페이로스라는 곳에 피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명장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조차도 이 피루스를 역대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으로 꼽았을 정도예요. 기원전 279년에 피루스는 그 강력하다는 로마군을 상대로 아주 압도적인 전술을 펼치면서 적을 괴멸시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막 환호하는 참모들을 향해 피루스가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두면 우리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오. 무슨 뜻이었을까요? 전투에선 분명 이겼는데 단 한 번의 승리를 얻겠다고 수천 명의 최정예 병사들이랑 평생을 함께해온 베테랑 지휘관들을 모조리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 전투를 치를 동력 자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력으로 다 해결하려 했던 이 군사천재의 치명적인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루스는 눈앞의 적을 박살내고 전투에서 이기는 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얼마나 이겨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단순히 이기는 거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얻어내는 것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피로스는 계속해서 전술적으로 이기기만 하다가 정작 전략적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허무하게 좁은 골목길에서 어떤 노파가 던진 기왓장에 머리를 맞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큰 그림은 못 보고 눈앞의 승리에만 눈이 멀어서 결국 왜 싸우는지조차 잊어버린 정말 비극적이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장, 보이지 않는 전쟁의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당장 눈앞에 뚝 떨어지는 파괴적인 결과물에만 확 꽂히기 마련입니다. 적을 얼마나 죽였나, 지금 이 땅을 누가 차지했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피로스한테 패배했던 로마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군이 밀려서 퇴각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피로스가 그놈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자기들 영토니까 병력이랑 물자를 계속 채워 넣을 수 있었지만 남의 땅에서 싸우던 피로스는 체력도 자원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약한 쪽이 매번 전투에서는 져도 결국 전쟁 전체를 이겨버리는 이른바 소모전의 논리입니다. 진짜 싸움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을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누가 더 오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싸우려는 의지를 잘 아껴두느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소모 게임에서 갈리는 거죠. 다음 3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소모전. 자, 이 고대의 논리가 그럼 스케일을 키워서 현대 지정학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무려 45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953년에 미국 CIA가 개입했던 이란 정변부터 시작해서요. 1979년 이슬람 혁명, 2015년에 이란 핵협정,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사건, 마지막으로 2024년 현재 중동 곳곳에서 벌어지는 프록시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이 길고 긴 타임라인을 보면 확실히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여러 전술적 타격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 경제 제재든 주요 인물 타격이든 간에 딱 그 사건 하나하나만 꺼내먹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눈앞에 목표를 달성한 승리들이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 기나긴 소모전의 결과가 지금 양쪽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둘 다 피로스의 함정에 꽉 갇혀버렸어요. 미국을 먼저 볼까요? 중동에서 억지력 유지하려고 쓴 돈이 천문학적인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매번 전술적으로는 우위를 점했는데 정작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더 고도화됐고 중동에서 반미 감정은 통제 불가 수준으로 커지는 엄청난 전력적 소모를 겪고 있죠. 반대로 이란은 어떨까요? 강대국을 상대로 치고 빠지면서 상대방 에너지를 빼놓고는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제재를 얻어맞다 보니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나라를 떠나버리고 있고요. 결국 양쪽 다 궁극적인 평화나 확고한 주도권 같은 진짜 전략적 목표는 하나도 못 이룬 채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비용만 피철철 흘리며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뼈 때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강자의 피로스 딜레마예요. 힘이 세면 셀수록 초강대국일수록 이 함정에 더 어이없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망치가 너무 크고 강력하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때려박아야 할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화로 풀 수 있거나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까지 무조건 힘으로 꽉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망치를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내 체력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거든요. 결국 무력으로 이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번에 이기기 위해 써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변 동맹들은 지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힘의 뿌리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자, 4장. 일상 속의 치명적인 전투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국제정치 얘기는 좀 내려놓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피부로 겪는 현실적인 삶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사가 기획안을 냈는데 딱 보니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된 데이터랑 아주 날카로운 논리로 상사의 말을 조목조목 다 반박해버렸어요. 회의실 분위기 싸해지고 사람들은 다 여러분 말에 고개 끄덕이고 상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회의실 문 닫고 나올 때 기분 어떨까요? 완전 세상을 다 가진 챔피언 된 것 같겠죠? 근데요, 그 후로 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논쟁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겼지만 상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족족 다 밀려나고 다음번 승진 심사 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스폰서를 내 손으로 날려버린 꼴이 된 겁니다. 고작 그 작은 회의실 말싸움 하나 이기겠다고 여러분의 소중한 커리어라는 진짜 거대한 전쟁을 싹 다 망쳐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친밀해야 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 잔인한 룰은 아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진짜 별거 아닌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이게 묘하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과거에 잘못됐던 것까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상대방 멘탈을 논리로 아주 영혼까지 털어버리잖아요? 상대방이 막 울면서 내가 다 틀렸다고, 미안하다고 항복할 때까지 물어붙이죠.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는 그 알량한 우월감 한 건 느끼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등 돌린 채 냉기 쌩쌩 부는 밤을 보내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한번 박살난 신뢰나 상처받은 마음은 무슨 기가 막힌 논리로도 땜질이 안 됩니다. 두 사이의 관계라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말싸움 이겼다고 좋아해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지혜로운 전사의 전략.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 유리의 피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똑똑한 건지 개와 고양이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당에 묶여있는 개를 떠올려 보세요. 누가 쓱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심지어 나뭇잎만 하나 굴러가도 막 미친 듯이 반응하면서 온종일 왈왈 짖어댑니다. 겉보기엔 진짜 용맹하고 무서워 보이죠? 근데 막상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이미 진이 다 빠져서 헥헥거리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다릅니다.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해요. 어두운 곳에 딱 숨어서 웬만한 자극에는 꿈쩍도 안 하고 엄청난 고요함을 유지하죠. 그러다가 오직 내가 딱 원하는 그 한 번의 타이밍이 왔을 때 비축해뒀던 에너지를 100% 폭발시켜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냥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 모든 시비와 딴지에 다 반응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게 에너지를 빼면서 싸우지 않기로 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절제력, 그게 진짜 압도적인 강함입니다. 자, 이 심층 설명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판단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눈앞에 갈등이 터졌을 때 이거부터 머릿속에 띄워보세요. 1. 결과의 비례성. 2. 전략적 필수성. 3. 시간의 활용. 딱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과의 비례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진짜 가성비 나오는 싸움이냐를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싸움 한번 이겨서 얻는 5분짜리 쾌감이랑 얄팍한 자존심 회복이 앞으로 겪게 될 인간관계 파탄, 주변 평판 하락, 그리고 며칠 밤낮을 스트레스 받아야 할 그 감정적 쓰레기 같은 숨겨진 비용들보다 진짜 더 가치가 있나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100배, 1000배 더 많다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피로스의 함정입니다. 겨우 1000원 한 장 줍겠다고 전 재산에 베팅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규칙은 전략적 필수성이랑 시간이라는 아주 든든한 동맹에 관한 건데요. 스스로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쓱 피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막 열받아서 뛰어드는 갈등의 90% 이상은 그냥 순간적으로 빈정상했거나 내 에고가 살짝 다쳐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때로는 진짜 엄청난 전략입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단 1g도 안 쓰고 그냥 고요하게 지켜보고만 있어도 시간이라는 최고의 동맹군이 알아서 상황을 정리해주거나 상대방 스스로 제풀에 꺾여서 떨어져 나갈 때가 훨씬 많아요. 굳이 쓸데없는 전장에 뛰어들어서 내 자아를 증명하겠다고 칼을 뽑아드는 건 언제나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심층 설명의 내용들 꼭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기는 데만 너무 집착해서 정작 우리가 다 놓치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것들이 뭔지 깊게 생각해 볼 타이밍이에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든 굳이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 없이 아주 쿨하고 여유 있게 물러서야 할 그 전투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필요한 싸움을 우아하게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인생이라는 진짜 거대한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에너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값비싼 승리의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극에 반응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고양이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으며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싸울 가치가 있는 전투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 전투에서 얻는 이익이 내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과 희생에 비례하는가, 피했을 때 더 큰 위험이 초래되는가, 아니면 단순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뛰어드는 피할 수 있는 싸움인가. 굳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기다려도 시간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거나 유리하게 바꿔주지는 않는가.